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경영학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 있어요? 책을 읽건, 뭐 수업을 듣건, 뭐 시험 준비를 하던. 그럼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예 경영학 펴보지도 않으신 분. 네, 알겠습니다. 수업은 경영학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을 로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초부터 이제 하게 될 거고, 대신에 최근에 좀 시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여러분 시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100%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는 다 맞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수업을 들으시고요. 제 수업은 보통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안 해오셔도 되고요. 수업 들은 것을 그날 복습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화만 시키시고 넘어오시면은 충분히 다 뭐 시험에 좋은 성적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요령 이런 것도 해드릴 텐데, 요령까지 잘 습득을 하고 나시면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뭐 90%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정순진. 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경영학 같이 이제 준비할 예정이고, 제가 보통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첫날 첫 시간은 공부 요령을 하는데 그게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근데 그거를 일단 오늘은 안 할 거고,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미리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참조하시고, 어쨌든 이제 강조하는 게 복습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복습을 집에 가셔서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뭐 어떤 분들은 11시 반 이렇게 될 텐데, 그때부터 복습을 하는 거하고요, 수업 끝나고 아니면은 주말에,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공부한 거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모아서 복습하는 거 어떤 게 더 효과가 높습니까? 그냥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경험상. 복습을 미뤘다가 며칠 있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즉시 하는 게 좋아요? 바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복습을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을 텐데 쉬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거든요. 그거 뭐냐면은 그 앞에 시간에 배운 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끝나자마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 하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배운 거를 그 자리에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복습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 요령은 나중에 동영상 열어드리면 되니까, 대개는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흐름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흐름도. 배운 거에 흐름도. 근데 흐름도를 작성하려면은 수업 배운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흐름도예요. 요약한 것만, 뼈대만 그림을 만드는 게 흐름도인데, 이렇게 하려면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판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1시간 동안에 판서 지금 요 정도면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으시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 노트를 잘 하시면 그게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열심히 받아 적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머리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하고 눈만 바빠요. 눈하고 손만 바쁘고 머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필기 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 자유신데, 시간이 없어서 필기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켜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저는 제 판서를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팔지만 않으시면은 괜찮아요. 찍어서 그냥 여러분 친구들 오늘 안 온 친구 있으면 드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요약해서 그림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요약을 못 해요. 오늘 만약에 수업을 이만큼 진행했어요. 이게 수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해서 요 정도 분량이 요 정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은 경영학은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 수업 안 들었어도 듣다 보면 다 뻔한 얘기, 아는 얘기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중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거, 엑기스, 핵심 이런 것들을 요약해내는데 이거를 말로 쓰지 말고 가능하면 그림으로. 그쵸?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또는 얘가 높아지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는 게 좋다?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냥 1교시 끝나면 1교시랑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복습 끝내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사이에 쉰다 그러면 거기 한 번 또 끝내고 수업 끝나자마자 가방 싸들고 가지 마시고 잠깐 앉아서 그러니까 보통 1시간 수업한 거를 복습하는 이렇게 만드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잠깐 앉아서 10분 정도 이거 만드시고 가시면 딴 거 하셔도 돼요. 여러분 딴 과목들도 할 거 많고 바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하겠다, 주말에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전날 배운 것도 생각 안 나요. 사실은. 누구나 똑같아. 근데 주말에 가서 생각나겠다? 전혀 생각 안 나요. 완전히 생소하다고. 왜 이렇게 적었지?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업을 듣자마자 이것까지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목표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1시간 들은 게 한 두세 줄이면 끝나. 두세 줄.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대신에 요 1교시에서 이걸 들었어요. 그럼 2교시가 나오잖아요. 2교시. 2교시를 어디다 하냐면 여기 바로 밑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세요. 여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공간을. 왜냐하면 나중에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보충할 게 생겨요. 보충할 게. 나중에 보충하겠다고 여기를 빈 공간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그쵸? 종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채울 게 생겨.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쵸? 오늘 첫날 저희가 경영 전략을 할 거거든요. 경영 전략 할 건데 이걸 듣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이 전략 관련된 무슨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돼. 그래야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막 그냥 서로 상관없는데 막 포진해 있으면 생각도 안 나고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경영 전략 관련된 애들이 오늘 것, 내일 것, 뭐 며칠 있다 이런 게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두시고 널널하게 하고 나중에 언젠가 채울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1시간짜리 수업 공부 요령 말씀드릴 때 나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첫째 시간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요.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만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복습을 강조하잖아요. 예습은 안 해오셔도 되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배운 거를 절대 이거 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여기서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세요. 1번부터. 또 1번부터. 그러면 한 몇 번 지나면 이거 지겨워져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시간도 안 걸려요. 몇 초면 다 알아.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맨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건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훨씬 더 짧게 걸려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바빠가지고 첫날 이렇게 하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셋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와보면은 하나도 몰라.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항상 처음부터 아는 거 차곡차곡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게 재밌을 거예요. 우선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그리고 요거를 자꾸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또 수정해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자, 경영이란 과목이요. 과목이 경영 전략, 그 다음에 계량 의사 결정론,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조직행위론, 인사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MIS, 그 다음에 재무관리, 회계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경영학이란 과목이. 이 중에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일반 경영학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이제 특수 경영학이 되는데, 재무관리 하나, 회계학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경영학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요 생산과 계량이라는 게 거의 같은 과목, 성격이 비슷해요. 조직과 인사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 좀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MIS는 잘 안 내요. 왜냐면 이것이 그 학문의 발전하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남는 그 학문하고 이론하고 실무가 너무나 격차가 심해요. 실무를 막 날아가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 이론은 너무 구닥다리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이 전략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처음 배우실 텐데, 이 경영 전략은 그 전략을 수립한 도구를 배우거든요. 이 배우고 나면은 이걸 갖고 이쪽으로 적용하면 생산 전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조직 전략이 되고, 인사 전략, 마케팅,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 그리고 오늘 배운 것 같고 여러분들 수험 전략도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수립의 틀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 경영학은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 경영학은 파트가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개로.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래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시점별로 조금씩 가중치는 달라지는데, 그냥 대개는 그냥 여기가 30%, 30%, 40%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개는. 그렇지만 이게 10%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0%씩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재무관리나 회계학은 그때그때 시험의 어떤 난이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많이 낼 때도 있고 이쪽을 적게 많이 낼 때도 있고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수준에 맞게끔 필요한 거 위주로 일단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맨 꼭대기냐, 전략 수립에 앞 단계 2개가 있고 뒷 단계 2개가 있다. 이거예요. 앞 단계는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 기업의 성공이 뭐냐 이렇게 각각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묻기도 했는데,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학습효과가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아. 왜냐면은 나한테 물어볼까봐 생각을 하게 돼 있어. 뭐라도 대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은 생각하면서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단점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한테 묻지 않고 제가 혼자 묻고 제가 답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수업은 항상 물어보는 식으로 순서가 뭐냐, 앞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제가 답을 얘기하기 직전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답을 들은 다음에 그 답이 여러분 생각과 맞으면 여러분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고, 있으면은 경영이 재밌고 쉬운 거고 쉽게 붙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답과 다르면은 그때부터 고쳐나가면 돼. 저는 여러분을 제로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할 거기 때문에 사전지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전공자고 완전 모르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만 잘하면 돼. 복습만. 그래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뒤에 앉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물어볼까봐. 전혀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략 수립 앞 단계가 2개, 뒷 단계가 2개인데, 앞 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비전 설정.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외우지 마세요. 경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럼만. 그리고 이게 중요할 것 같으면 나중에 노트 정리하시고, 안 중요하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비전 설정과 환경 분석이 있고, 끝에 경영 전략 수립 이후에 나온 2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는 실행하는 단계고 하나는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앞에 3개는 중요하고 뒤에 2개는 안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에 3개는 중요하고 뒤에 2개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과 평가가 왜 안 중요할까? 왜 그럴까요?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실행은 안 중요할까?
전략을 실행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 실행은 누가 하냐면 경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맞죠? 경영학은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영자. 경영자는 여기까지만 잘하면 돼.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것은 종업원이나 기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립한 대로만 가면 돼.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안 중요한 거예요. 평가는 왜 안 중요할까? 평가는 이미 결과가 나온 이유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업이 성공했으면 그 경영자는 엄청난 성과를 보상을 받고 보너스를 받든지 뭐 몸값이 올라가고, 실패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잘리거나, 그쵸?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그 좋은 기업을 맡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경영자는 벌써 끝난 일이야. 이거는. 이건 누구한테 중요하냐면은 주로 학자들이 어느 경영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 썼더니 성공했더라, 어떤 경영자가 어디서 어떤 행동했더니 실패했더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모아다가 이론화해갖고 교과서에 넣는 거지. 학자들 몫이에요. 또는 나중에 이제 재무관리에서 배우실 때는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그죠? 주주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 평가 결과를 갖고 앞으로 좋을 것 같네? 그럼 투자하는 거고, 아닐 것 같네? 그럼 회수하고. 그럴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경영자는 이거는 다 내 손을 떠난 일이에요. 요 앞에 세 개가 중요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얘기했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립하기 전에 전 단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비전 설정이 뭐냐면은, 비전 설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거예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그 미래다 보니까 마치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저 멀리 보이는 멋진 별, 이거예요. 모든 이론, 수업 듣다 보면요, 말로 쓰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간단하고 좋아요. 기억도 오래가고. 비전이 뭐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별, 갖고 싶은 거, 따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환경 분석은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말해요. 현재의 나의 모습. 그게 환경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역할이냐면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나의 상태. 오늘 이 자리 여기. 여러분이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출발점이 여기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가 좋은 방법이 돼. 그런데 출발점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전략 수립이 뭐냐면은 이 출발점하고 별을 연결하는 게 전략 수립이야. 연결하는 거. 화살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화살표, 요거를 전략을 수립하려면 이거랑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 있는데 별이 여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노란 화살표는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궁극적 목표는 화살표를 찾는 건데, 화살표 방향. 어디로? 방향. 그쵸? 를 찾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착점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 출발점은 현재 나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쉽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전인데요.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션이라는 말하고 잠깐 구분해 볼게요. 미션, 비전. 비슷한데, 미션과 비전 비슷한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얘가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좀 궁극적인 목표. 미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탄생 목적. 이 정도가 됩니다. 궁극적인 거. 비전은 구체화된 목표, 아니면 숫자화된 목표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예를 들면은 기업의 성공. 여러분이 치면 여러분 이름이 김아무개다 그러면 김아무개의 성공. 이런 게 미션이에요. 탄생 목적.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기업 성공을 갖기 위해서 3년 내에 매출 100조 달성.
좀 구체적이죠? 숫자로 표현했죠? 또는 5년 내에 세계 3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치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1년 내 무슨 시험에 합격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인생이 끝나나요? 그건 아니지. 여기는 내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체화된 목표예요. 내가 이런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일단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세운다는 1년 내에 어떤 시험을 목표를 세워서 준비해서 합격한다는 거예요. 합격했다 합격 안 했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합격 안 하면 그 다음에 합격하면 되지 뭐. 요건 달성 안 되지만 2년 내에 합격하면 되지 뭐. 그쵸? 여기는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 요거는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 숫자된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야지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비전을 엉성하게 짜면 안 돼요? 그저 잘하고 싶어. 뭐 이런 건 비전이 아닌 거예요. 네. 비전은 숫자로 딱 표현해야 돼요. 3개월 내에 책 10회독. 그럼 비전이 된 거예요. 3개월 내에 10회독. 또는 6개월 동안 1000문제 풀기. 1000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비전인 거예요. 맞죠?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숫자로. 구체화돼. 근데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를 발판으로 궁극적 목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전과 미션을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환경분석 얘기인데요. 환경분석은 경영학은 순서나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머리에 남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환경분석이 두 가지인데요. 외부 환경분석하고 내부 환경분석 두 개가 있고요. 순서가 있어요. 외부 환경분석 먼저 하고 내부 환경분석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분석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거를 OT 분석이라고 하려고 하고 내부 환경분석을 SW 분석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경영학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개념인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OT가 뭐냐면은 OT는요 기회와 위협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회와 위협 분석.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기회가 뭐죠? opportunity, 그 다음에 위협은 threat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기회, 위협 분석. 그러면 SW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강점, 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strength, weakness, 강점, 약점 분석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OT는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 외부 환경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이걸 말하는 거고, 강점, 약점은 내부 환경 분석할 때 내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말해요.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외부 환경 분석은 모두의 공통적인 환경이 돼요. 되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년에 5,000명을 뽑는다.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 동등한 어떤 영향을 줍니다. 모두에게. 1,000명을 뽑는다. 다 똑같잖아요. 모두의 공통적인 환경 또는 변화가 쉬워요. 그래요. 이거는 좀 변화가 잘 안 돼.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 요거는 나만의 독특한 환경. 그래서 내가 가냐 그냥. 여러분 중에서 경영학 듣다 보면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시험도 쉽고 그쵸? 그런 사람이 있고 경영학이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달라. 이거는 전자는 강점이고 후자는 약점이 돼. 경영학이.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큰 공헌을 해줄 수도 있어. 딴 과목 좀 평균 낮아도 이걸로 막 메꾸고도 남어. 그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외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인데 이거를 모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SWOT 분석이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용어예요. SWOT 분석. 이거를 그냥 쭉 읽으면 SWOT이라고 많이 해요. SWOT 분석. 또 거꾸로 읽는 사람들은 TOWS 분석 이렇게 읽어요. TOWS. 거꾸로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SWOT, TOWS 하는데 이거를 보통 SWOT 분석을 하면요. 표를 만들어서 가로축에다가 O하고 T 요소를 쫙 나열해봐요. 기회가 뭐고 위협이 뭔지. 내년도에 우리 이쪽 시장은 진짜 이게 뭐 기회다. 그죠? 그런 것도 쭉 찾아보고 여기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쭉 나열해봐요. 쫙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기회면서 강점 요소 이런 거 쭉 찾아서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SWT 분석을 이용을 해서 전략 수립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더니 리스트가 여기가 제일 많아. 쭉
요소를 분석해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유리해요. 그죠? 이건 뭐냐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여기 와서 전략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많아. 그러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라면 기회 활용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이런 걸 짜는데 물론 리스트가 4가지가 다 있으면 다 짜도 돼요. 그렇지만 되게 한쪽이 많게 돼 있어. 해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기회예요, 기회. 얘네도 많이 뽑으니까. 그쵸? 그리고 내가 강한 약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돼. 내가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쪽이에요. 그쵸? 공부를 싫어하는데 공부로 들어가야 돼. 힘든 상황이지. 그쵸? 공부가 되게 좋고 재밌고 할만하다 그러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대충 위치가 찾아지면은 그걸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전략 수립 얘기인데 전략 수립도 3단계 구조예요. 첫 번째가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이 3가지인데 기업 전략은 관심이 어디로 가면 좋겠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냐. 이거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방향 결정에 있다 이거예요. 방향 결정. 여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경영학은 순서만 잘 이해하면은 진짜 쉬워요. 외울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 맨 처음 기업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부 전략, 그리고 기능별 전략을 수립하는 거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 전략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결정이라면 사업부 전략은 위에서 정한 방향을 따르되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거를 방법 결정 문제라고 하시면 돼요. 방법.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 결정 문제. 기능별 전략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찾겠다. 이거예요. 기능별 전략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주어진 자원 이랬기 때문에 자원의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내년도 시험까지 갖고 있는 시간, 또는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체력, 어느 정도 다 제한 주어져 있어. 그죠? 뭐 갑자기 뭐 다음 달 된다고 확 뭐가 뭐 달라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거의 주어져 있다. 그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기능별 전략의 목표인데, 여기가 주어진 자원이라면 이 2개는, 여기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2개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사람을 더 뽑아야지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자금을 더 차입해야지 이런 것도 되고, 자원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쓴 거는. 응? 그냥 현재 주어진 자원만 갖고 활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개념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요거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또는 요거를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경제성, 또 생산관리에서는 생산성,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에요. 뒤에 성이 붙어. 성이라는 건 능력을 말, 능력. 그래서 그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항상 비율로 나와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자,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효율성, 이렇게 부르요.